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변성환 감독의 수원이 안산과 1대1로 비기며 6월을 무패로 마무리하였지만 또다시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하며 선두와의 승점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수원의 빌드업이나 공격 전개가 가장 답답했던 경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안산의 코너킥 전략, 수원의 공격이 답답했던 이유, 박승수와 골 결정력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의 코너킥 전략입니다. 임관식 감독은 페널티 박스에 3명만 남겨두고 2명은 세컨볼을 위해 나머지는 역습을 위해 전방에 대기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코너킥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컨볼을 위해 대기하던 김민성이 세컨볼을 따내고 전진하며 안산이 역습을 전개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이 세컨볼을 따지 못하는 경우는 어땠을까요? 전반 49분 수원의 코너킥 상황입니다. 크로스가 박스 안의 선수들을 모두 넘어 뒤로 흐르자 조윤성이 이를 빠르게 따라 나갑니다. 이때 세컨볼을 위해 대기하던 김대경은 빠르게 내려와 조윤성을 마크하고 김민성은 빠르게 내려와 박스를 수비합니다. 조윤성이 전진우에게 공을 패스하자 역습을 위해 올라와 있던 노경호가 내려와 전진우를 마크하고 이지승은 빠르게 내려와 페널티 박스 바깥을 수비합니다. 이렇게 안산은 세컨볼이 수원에게 향하더라도 미리 약속된 수비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에게 수적 우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은 코너킥으로 인한 역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박스 안에 한 명을 세컨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내리고 박스에 4명을 둡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안산이 결국 세컨볼을 가져가며 역습을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수원이 긴 크로스 대신 짧은 패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의 안산의 전략은 어땠을까요? 수원이 짧은 패스를 시도하려 하자 역습을 위해 전방에 대기하던 선수 한 명이 따라오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 한 명을 더 배치하며 패스 플레이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이 짧게 패스하자마자 전방에 있던 선수들이 앞서 수원이 세컨볼을 따냈던 장면처럼 빠르게 내려와 수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은 안산의 코너킥 전략에 대한 전술 변화를 성공적으로 가져가지 못하였습니다. 킥을 통해 공중볼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거나 단순히 플래그 앞에 한 명이 다가오는 전략보다는 페널티 박스에 있는 공격수들이 순간적으로 약속된 위치로 이동하여 패스 플레이를 시도하는 것이 해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수원은 위 상황에서 수비수 뒤에서 앞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박승수에게 피터의 정확한 크로스가 전달되어 코너킥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스 안에 수원 공격수가 3명으로 다른 상황에 비해 가장 적을 때였습니다. 안산은 이날 5-1대0으로 수비하였습니다. 성남, 전남전 모두 5-1대0으로 상대가 수비하였지만 이날 수원의 전반전 공격은 이전 경기들에 비해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센터백 백동규가 볼을 잡는데 피터는 박준배와 김응렬 사이 간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피터가 내려왔다면 박준배와 김응렬이 간격을 좁혔을 것이고 좌측면이나 중앙에 공간이 생겼을 것입니다. 백동규가 볼을 잡은 상황에서 10번 자리의 미드필더 피터가 내려오는데 백동규는 측면에 전진우에게 패스합니다. 백동규가 전진우에게 패스할 때 피터가 전진하고 있어야 미드필더 라인을 제치고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데 피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백동규는 전진우에게 패스하였고 수원의 공격이 안산의 미드필더 라인을 넘지 못하고 윙백 김재성이 전진우를 마크하자 전진우는 백패스를 합니다. 피터가 안산의 미드필더 라인을 넘어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는 상황이었어야 하는데 안산의 일선도 넘지 못한 채 후방에서 볼을 잡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피터가 이전에 이종성이 주로 위치하는 아래에서 볼을 잡자 이종성과 홍원진이 미드필더진 사이 포켓 공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조윤성에게 내주고 올라가며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이미 홍원진과 이종성 둘 모두 내려왔기 때문에 포켓 공간에는 선수가 없게 됩니다. 이종성이 볼을 잡을 때 만약 8번 미드필더로 출전한 홍원진이 포켓 공간에 있었다면 패스를 받고 돌아서서 전진하거나 스토퍼 김정호를 더욱 끌어들여 김주찬에게 뒷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홍원진이 미드필더진 사이 공간에서 패스를 받은 장면입니다. 홍원진은 이 자리에서 이전 경기의 김보경처럼 앞으로 전진하며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측면으로 침투 패스를 시도합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날 경기만 봤을 때 홍원진은 메잘라로서 포켓 공간을 이용하며 전진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낮게 내려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후반에 홍원진을 원볼란치로 내리고 김보경을 투입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듯 수원은 포켓 공간으로의 패스 횟수가 이전 경기들에 비해 현저히 줄었는데요. 김주찬과 위치를 바꾼 이시영이 포켓 공간에 진입하지만 조윤성은 이시영에게 패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터가 포켓 공간에 진입하지만 이종성은 과감히 패스하지 않고 측면으로 볼을 연결합니다. 이 장면 역시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피터가 포켓 공간에 있지만 조윤성은 피터에게 패스하지 않고 김주찬은 아예 포켓 공간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전반전 수원이 안산의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활용했던 장면은 손에 꼽습니다. 이종성이 포켓 공간에 있는 피터에게 패스하고 피터가 전진우에게 내주며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종성이 논스톱으로 포켓 공간에 진입한 피터에게 연결합니다. 후반전 수원은 포켓 공간을 잘 활용하는 김보경을 투입하면서 중앙을 통한 공격 전개를 더 자주 가져가겠다고 생각했지만 후반에도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침투 패스를 넣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안산이 5-4-1 대형으로 낮게 내려앉았는데 안산의 원톱에 대해 수원이 후방에서 수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센터백이 전진한 뒤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백 백동규가 전진하지 않고 바로 이기재에게 패스하고 이기재는 뮬리치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날 수원이 중앙을 통한 공격보다 측면에서 침투 패스를 자주 시도한 것은 연계보다는 침투에 능한 뮬리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패턴은 안산에게 쉽게 읽혔습니다. 지금도 뮬리치가 침투할 때 고태규와 최한솔이 모두 뮬리치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이전 같으면 풀백이 볼을 잡으며 측면 미드필더를 끌어들이고 이종성이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온 공격수에게 패스했을 텐데 지금은 이기재가 그냥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합니다. 앞에 미드필더 진까지 공간이 꽤 넓음에도 조윤성은 더 전진한 뒤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패스하지 않고 한 번에 뮬리치에게 침투 패스를 합니다. 이 장면은 뮬리치가 공중볼 경험에 성공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뮬리치의 침투를 활용한 공격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다시 이기재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뒤 뮬리치에게 침투 패스를 하려고 하자 피터가 영리하게 순간적으로 내려오며 스토퍼 고태규를 끌고 뮬리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고태규는 끌려 나오지 않고 뮬리치는 오프사이드를 범하고 맙니다. 이렇게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활용해 중앙을 통한 공격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풀백 이기재가 윙 전진우에게 패스하고 전진우는 다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시영의 장점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시영이 볼을 잡고 중앙으로 드리블을 하며 미드필더 라인을 흐트러뜨리다가 공격수에게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저의 첫 영상이었던 지난 4라운드 부산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이시영은 이렇게 상대 미드필더 쪽으로 전진하다가 사이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로 잰 듯한 크로스나 직선적인 돌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활동량이 많고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해 전진 패스를 넣는 플레이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수원은 안산의 공격 전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안산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고 체계적인 압박을 보여주지만 아무리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도 선수 개인이 1대1 싸움에서 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윙백 김민성이 이시영을 제치자 강한 전방 압박은 한 방에 뚫리게 됩니다. 이시영이 따라가지만 이미 김민성이 편하게 볼을 잡고 침투하는 이지승에게 패스하며 수원의 압박을 풀어내었습니다. 지금도 뮬리치가 압박에 잘 가담하여 안산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고 1대1로 마크하지만 이지승이 김주찬을 따돌리고 전진하며 압박이 쉽게 풀리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안산의 빌드업 상황에서 스토퍼 고태규가 박준배에게 패스하고 박준배는 이지승에게 내주며 이지승이 공격 방향으로 바라보고 볼을 잡는데 김범수에게 패스하자 센터백 백동규가 끌려 나옵니다. 김범수가 다시 이지승에게 패스할 때 김진현이 백동규가 있던 자리로 침투하는데 조윤성은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산이 빌드업을 통한 공격에서 가장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김보경이 스토퍼 고태규를 끌고 전진우가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좋은 찬스를 만들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김보경이 내려와 빌드업을 도울 때 좌측 스토퍼 김정호가 끌려 나오고 이를 확인한 김보경은 수원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김정호가 있던 자리로 침투합니다. 피터가 김보경에게 패스하며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만들지만 김보경의 컷백을 받은 김주찬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퉁가라가 수비 여러 명을 제치며 기회를 만들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퉁가라의 오버헤드킥이 손석혁 앞으로 애매하게 지나가 기회를 놓치고 박승수의 좋은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찬스가 수비 태클에 걸리며 기회를 놓치는 수원입니다. 안산은 빌드업 시 3백을 활용하였는데 지금은 센터백 최한솔을 올리고 양 스토퍼 사이 간격이 넓은 채로 빌드업을 진행하는데 김정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태규에게 패스하자 전진우가 강하게 압박합니다. 결국 고태규의 미스를 유도해 볼을 따내지만 밀리치가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수원의 역습 상황에서 전진우가 한 명을 제친 뒤 피터에게 패스하고 피터가 뮬리치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지만 뮬리치가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변성환 감독은 뮬리치를 빼고 2007년생 박승수를 투입합니다. 이날 수원은 경기 내내 안산의 중앙 밀집 수비를 공략하지 않고 측면에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는데 측면에서 윙어들이 1대1 상황에서 수비를 제치지 못하고 의미 없이 다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승수가 투입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한 번에 볼을 받은 박승수가 고태규를 제치고 위험지역에서 컷백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지금은 빠른 역습 상황에서 김보경이 박승수에게 내주고 박승수가 수비를 따돌리며 1대1 찬스를 만들지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후반 박승수가 측면에서 안산의 수비를 무너뜨렸는데 수원이 이전의 찬스를 골로 연결했다면 안산이 라인을 올려 박승수가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수원은 전반전 이전 경기보다 답답했던 흐름과는 달리 후반전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로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사하며 많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